안녕하세요, 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취미로 운동을 좀 꾸준히 해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았네 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저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몸을 늘리고 움직이는 그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만큼이나 스트레칭도 자주 하거든요. 저야 이렇게 좋아서 하는 거지만 구독자분들도 스트레칭 자주 하시나요? 이게 막상 헬스장 가서 보면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신경 써서 잘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도 평소에 안 하다가 꼭 어디 다치고 나서 아파봐야 스트레칭을 하더라고요. 손목, 어깨, 골반, 허리 삐끗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 본다고 스트레칭 꼭 해야지 와닿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스트레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꾸준히 해보니까 이게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부상도 적고 운동도 더 잘 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한 두 가지만, 딱 두 개만 소개해 볼게요. 이게 실제로 저의 최애 스트레칭이고 효과 좋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일단 매달립니다. 이게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해요. 이게 뭔 스트레칭이냐 싶지만 자세 교정에 척추 전체가 늘어나서 피가 돌고 긴장이 풀립니다.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좋은데 우리 대부분은 이제 거북목에 라운드 숄더에 팔 일자로 들어올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위로 일자로 펴는 게 헬스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요가, 필라테스, 테니스 대부분의 운동에 쓰이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기본 악력, 전완근, 어깨, 광배근, 상체의 많은 부분이 조금씩 다 쓰여서 기초 근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악력은 여러 건강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 지표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어느 정도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악력 쓸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병 따고 짐 옮기고 헬스장에서 원판 옮기고 처음 하면 당연히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한 30초, 남자분들은 1분을 목표로 해보세요. 저도 보통 1분 하고 내려오는데 컨디션 진짜 좋은 날에는 1분 30초, 최대 1분 30초까지 합니다. 그리고 봉을 잡고 몸 앞에서 뒤로 360도 돌리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진짜 좋아요. 어깨 가동 범위도 키우고 유연성도 기르고 날개뼈 스트레칭, 흉추 스트레칭 다 되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 교정에도 많이 쓰이는 동작입니다. 사실 상체의 대부분이 쓰인다고 보면 돼요. 봉이 없으면 먼지 떼는 돌돌이, 막대기 같은 거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편할 대로 잡고 돌리는 거죠. 이렇게 밴드로 하면 탄력이 있어서 처음 할 때 쉽고 좋아요. 처음에 할 때는 넓게 잡았다가 점점 좁혀갑니다. 나중에 유연성이 높아지면 수건으로도 가능해요. 주의할 점이 허리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 잡아야 합니다. 억지로 넘기려고 하면 오히려 다쳐요. 그리고 하실 때 어깨로 최대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큰 원을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20바퀴 정도 돌리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름칠이 된 느낌이에요. 어깨, 가슴, 등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깨 내회전, 외회전 스트레칭도 진짜 시원하고 좋은데 요거는 제가 쇼츠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근데 많이 하면 또 안 하실 거니까 매달리기, 팔 돌리기 이렇게 두 가지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거에 틀을 갖지 않는 거, 이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을 다닌다고 해서 꼭 보디빌딩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헬스 붐이 일어났잖아요. 일반인들도 대회 많이 나가고 바디 프로필도 찍고 헬스 유튜브도 커지고 또 인스타 보면 몸 멋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과 이미지를 소비하다 보면 보디빌딩 식으로만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헬스랑 보디빌딩은 다른 겁니다. 헬스는 건강 목적이 크고 보디빌딩은 하나의 종목, 쇼인 거죠. 쇼. 엔터테인먼트 쇼. 이게 다른 거고 선택의 문제지 뭐가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보디빌딩보다는 헬스, 건강을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상, 컨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우락부락 해야 몸이 좋은 거고 무게를 많이 쳐야 운동을 잘하는 거라고 가끔 그런 식으로 댓글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신체의 기능이나 건강 관점에서 보면 꼭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운동을 하나의 관점, 이렇게 좁은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큰 관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좋다 이겁니다.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엄청 좋은 운동이고 보디빌딩 관점에서 보면 거의 꼭 들어가는 필수 운동이죠. 근데 내가 운동을 처음 하거나 꾸준히 해나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싫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 계속 하다가 아예 운동을 안 하느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분할 운동법도 마찬가지긴 해요. 꼭 월요일은 등, 화요일은 가슴, 수요일은 어깨,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여기에 갇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집착하면 나만 피곤해지더라고요. 내가 등 운동하는 날 사람들이 다 기구를 쓰고 있어. 그러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니까 운동을 오래 지속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갔다가 하기 싫으면 30분 만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운동이니까 된 거죠. 그리고 가서 했잖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스트레칭만 오래 하다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 이끌리는 대로 하다 보니까 요가, 기능성 운동, 스트레칭
운동을 좀 큰 범주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운동 자체에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보디빌딩 운동이 분명히 효율적인 면도 있고 장점도 많고 좋습니다. 그런 와중에 워낙 대중적으로 퍼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의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생각해보면 자기한테 맞는 운동도 찾을 수 있고 더 재밌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운동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헬스 좋다고 얘기해봐도 안 맞는 친구는 계속 잘 안 맞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밀가루를 끊고 현미밥에 야채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음식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나한테 맞는 식습관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먹는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으면 괜찮은데 견과류를 먹으면 배가 아파요. 또 저녁보다는 점심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졸립니다. 똑같은 양 똑같이 먹는 건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녁에 닭고기보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 다음날 간헐적 단식 하는 게 더 쉬워지고요. 빵이나 밀가루도 안 좋다는 얘기가 많죠. 글루텐 때문에 일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글루텐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밀가루 먹는다고 여드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큰 신체 이상 반응이 없습니다. 달지 않은 빵으로 종종 먹어요. 대신 폭탄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래놀라 이벤트 했던 키토라푸드의 식빵 모닝빵이에요.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탄수화물이 없다시피 합니다. 키토라푸드가 키토식을 지향해서 탄수화물이랑 당류에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노출 의무 없이 보내주셔서 먹고 있는데 정말 고소하고 식감도 꽤 쫄깃합니다. 해동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려서 편하게 먹고 있어요. 저탄수 빵 찾는 분들도 꽤 있어서 요거 좀 소개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아침을 안 먹는 게 나한테 맞을지 저녁을 안 먹는 게 나한테 맞을지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침을 안 먹는 걸 선호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 보면 내가 좋고 편한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더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건강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넷플릭스 다큐를 봤어요. 거기서도 이 음식을 먹고 혈액에 분해 흡수됐을 때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배고픈 정도와 우리가 뭘 먹고 싶은가는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 기분보다 장내 미생물 환경, 박테리아 군집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다이어트라는 것도 딱히 없었죠. 달달한 것도 없고 가공식품도 거의 없으니까 비만이 없습니다. 여기 넷플릭스에서도 이전 세대가 무엇을 먹었을까를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발효식품은 천연 유산균이니까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뭐 김치, 된장도 있고 요거트, 치즈, 낫또, 식초, 사과 식초 등등등. 운동 얘기하다가 음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다 연결된 겁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나한테 잘 맞는 식습관, 내가 지향하는 어떤 뭐 근성장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운동하는 시간대도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이때 내 컨디션이 좋구나, 이렇게 먹고 운동해도 나쁘지 않구나. 저는 예전에 운동하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약간의 강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5시쯤 저녁을 먹고 7시쯤 운동을 가요. 근성장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저한테 잘 맞고 좋더라고요. 아침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본인한테 잘 맞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운동 다니면서 몸짱인 직장인 분들 많잖아요. 저는 아침에 운동보다는 머리를 쓸 수 있는 작업을 선호하는 것 뿐이죠. 운동과 식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해야지 하다가 드디어 찍고 있네요. 운동에 정답이 없으니까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남이 나랑 다르게 한다고 이상하게 볼 이유도 없고요. 본인이 재밌고 좋아하는 거 합시다. 저는 헬스 못지않게 달리기, 요가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스트레칭 2가지, 매달리기랑 어깨 돌리기, 요거는 꼭 한번 해보세요.